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0일이네요. 오늘 최근에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예지몽과 예언 뭐 이런 걸 정리하고, 또 이재명 씨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이 첫 만남을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다 알고 보니까 안심하고 보지만, 그 당시 이런 일이 쿠데타나 내란이나 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그때는 솔직히 제 말을 믿고 싶지만 너무 낙천적이라서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물론 지금도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말을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동영상 내용을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유튜브에 미리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안 올렸으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 어떤 사람들도 잘못하면 사기꾼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다 알고, 어떤 기록물이 없으면 결과를 다 알고 일부러 내가 유명해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모르고 동영상이나 유튜브에 올렸기에 망정이지, 이런 어떤 기록물이 없었으면은 제가 고소당했을 겁니다. 지어냈다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그 모습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윤석열은 쿠데타 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관저에 숨어 있을 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모습이 산돼지처럼 뒷모습만 보였고, 뒷모습하고 등만 보였고, 뒷모습을 보면은 제가 옆모습을 슬쩍 가서 보니까 얼굴이 흑색빛, 죽어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말을 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뒤돌아 있었습니다. 김건희는 옆에 계속 전화 돌리고, 그리고 돈 뿌리고, 전화 돌리고 돈 뿌리고. 김건희는 윤석열이 잡혀가고 나서도 그놈하고 단둘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놈이 구속이 안 된 게 맞았습니다. 잡혀가고도 단둘이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구속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김건희 모습은 자꾸 바뀌어 갑니다. 바뀌는데 그 모습을 바뀌는 걸 내가 멀리서 계속 지켜보는데, 어떤 여자분이 찾아갔을 때 그 여자분이 이 구역에서는 들어오지 마라 하면서 모습이 바뀌는데, 귀신 형상은 아니고 눈이 아기찬 악마 형태라 해야 되나? 하여튼 눈에 독을 품은 흰색 옷을 입은 마녀 같은 형상으로 다른 여자분을 막아서고 이곳은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지옥인지 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은 못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꾸 바뀌고 이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김건희에 대해서 한참 신경을 쓰던 중에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헌재재판소에서 나오는 정말 개소리와 그 주위의 무리들이 모이는 걸 보고 다시 내가 윤석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잤습니다. 검찰 구속 전에 또 어떻게 또 될지도 몰라서 정말 신경 쓰고 잤는데 그를 찾아가서 그날 다시 아작 내버렸습니다. 정말 누워있는 그를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구속되고 구속 재판을 받는다는 결정이 났고, 사건 발생 전에 영상으로 대부분 제가 올렸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이렇게 보는 분들은 사건이 나기 전에 올린 영상을 모르는 분들은 제가 아마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건 영상 나기 전에 쿠데타부터 전부 다 올렸습니다. 전부 다 올렸기 때문에 그거 보면 지금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의 첫 만남은, 이재명 씨는 사실 제가 정치에는 제가 늘 말했듯이 소소하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게 꿈이기 때문에 이재명 씨에 대해서 또는 민주당에서 관심은 있었지만 제가 기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씨와의 첫 만남이 우리 어머님, 하늘나라 병상에 어머님하고 둘이 있는데, 이재명 씨가 문으로 들어오면 우주편 모서리에 입구 쪽 그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다른 침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머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이재명 씨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재명 씨를 보고도 본 척,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재명 씨인갑다 생각하고 어머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씨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와서 그래서 내가 이재명 씨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나가시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양복으로 바뀌었고, 내가 밀어내고 문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뒷모습을 한참 보고, 제가 다시 깼습니다. 그게 이재명 씨와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어머님하고 이재명 씨 두 사람만 거기 병실에는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 씨를 위해 기도할 정도는 절대 아니었고, 이재명 씨가 내게 걸어와서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여기 왜 와서 있는지 잘 몰라서 이재명 씨를 밀어서 밖으로 내보낸 것은 정확하게 기억나고요. 그때도 영상에 올리려 했는데, 그때는 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몇 달 후에 이재명 씨가 목에 칼을 맞는, 그게 목에 칼을 맞았고, 그리고 무산대 병원으로 해서 차에 실려서 헬기 타고 가는 걸 보고, 이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예, 이제 내가, 이게 정말 이거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간절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시기에만 돕고 영상을 올리는 것은 안 하려 했습니다. 제 얼굴도 감추고 얼굴 안 알리고 활동하려 했으나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 유튜브한테 이걸 보내도 이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얼굴 가리고 처음에는 하려 했습니다만 그냥 이용했는 거예요. 얼굴 다 공개하고 이제 어차피 올리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나를 깨운 거죠. 세상에 나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지금 이제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머님이 맨 처음에 제가 왕치라고 계시받은 것도 어머님이 받았고, 어머님이 신이 너를 원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솔직히 어머님 반대되는 행동만 했어요. 신을 믿지 않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이렇게 그렇게 신과 가까이 가는 것도 별로 원하지도 않고, 조용히 살다가 소시민으로 죽는 게 그게 제 이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고, 내가 어머님과 신을 거부하면 할수록 어떤 다른 일이 생겨서 저를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씨도 한번 찾아왔을 때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아직은 조국 씨는 시기가 아니라고, 그런 말은 차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냥 조국 씨가 뭐라고 신이 꼭 선택한 사람만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었을 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솔직히 무건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조국 씨와 헤어졌습니다. 사실 내가 이제 이렇게 나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30년 됐을까요?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가 허허벌판에 결실을 맺은 논이었습니다. 그냥 허허벌판이 아니고 그런 벼가 익어가는 그런 논에서 단둘이 만났습니다. 한 2, 3m 정도의 거리에서 만났고, 그가 안경을 쓰고 저를 보고 저는 그를 보고 그렇게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보고만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정치에는 관여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제가 정치에 관여하는 그 직접적인 정치를 못하더라도 관여하는 사람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보다도 제가 미래를, 정치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정치에 대해서 기도도 확실하게 제가 아마 맞을 겁니다. 맞고,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맞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에 동영상도 자신있게 찍는 겁니다. 정말 자신있게 찍는 겁니다. 모두 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올리면서 이제는 조금은 평온하게 되는데 평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카르텔이 형성된 그 사람들이 이익만을 민주사회에서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도가 지나친 게 카르텔입니다. 도가 지나친 게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익만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가 잘 살아도 됩니다.
그게 가능한, 그거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사회를 교란시키고 국가를 교란시키고 그러면은 그거는 내전과 같은 겁니다. 전쟁과 같은. 그래서 남북이 갈렸고 지금 전라도하고 경상도도 갈릴 정도로 그전 내전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것을 시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카르텔을 전한길 씨가 자기 자신이 잘 사는 것은 용서하지만 그렇게 나가서 카르텔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기 자신만 잘 사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카르텔에서 다른 사회와 다른 사람들의 해가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버리면 그것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후원해주고 이렇게 구독해주고 이런 분들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별도로 이제 이름이 뜨니까 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행동하고 꼭 다시 다 서로 만나서 반드시 좋은 사회 이루는데 아마 같은 일원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